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짐이 질병의 형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짐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켠 그 등불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고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와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당신의 일부를 말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힘겨운 싸움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희망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도전이며 어쩌면 인생 최고의 모험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역설과도 같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끄는 것, 당신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명입니다. 때로는 그 끌림이 매우 어두운 심연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흥미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을 손짓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인생의 모든 끔찍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빛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지독하게 암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가족, 같은 기질, 같은 고난,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당신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게임입니다.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며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궤도를 바꿀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인 개선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오. 점진적인 개선은 마치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현재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결코 자유라는 모습으로 발현될 수 없습니다. 훈련이란 당신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삶의 희망을 잃고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질서는 필수적입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수천 시간의 혹독하고 절제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에 질서라는 틀을 씌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자유, 즉 건반 위에서 영혼을 노래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진정한 자유는 이처럼 훈련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자기계발 담론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제대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 그리고 당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100가지를 고치고 나면 당신의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들을 고치십시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아침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일들은 당신 인생의 50%를 차지하며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상의 기반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에서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많을수록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나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쓴맛에 대한 해독제인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의미 있거나 혹은 무의미하거나, 먼저 무의미한 삶을 살펴봅시다.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책임감 없이 순간의 쾌락을 좇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피노키오의 쾌락의 섬처럼 영원히 아이로 남아 놀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의미함이 주는 보상입니다. 반면에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는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상처 입힙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깊이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현재 정체성과 세계관이 불완전하다는 신호가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가 쌓이고 그 주변의 정보가 모이면 당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기존의 정체성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버전의 당신입니다.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것은 바로 당신의 다음 단계의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씨름하던 문제들을 하나로 깨어주는 깨달음의 순간이죠. 우리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50세의 당신, 80세의 당신에게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서로의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상을 명확히 하는 순간 그 이상은 당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그 재판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특히 처음에는 지독하게 혹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자격 미달이라고 심판받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실수였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보통 어려웠던 일을 해냈을 때를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어려움을 갈망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본질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목표가 더 멀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을 그려내는 당신의 능력이 더 정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당신은 결국 승리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방향성에서 나옵니다. 공포와 고통에 맞서는 방패가 되어줄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면 당신에게는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가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당신이 멈출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의 목록이 수백 가지는 즉시 떠오를 것입니다. 실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개념 구조 바깥에 있는 것,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바로 혼돈의 용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처럼 나타나 당신을 위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지만 그것이 바로 용에게 잡아먹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용 안에는 황금, 즉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시약점이라는 실패는 당신이 어리석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공부 습관이 엉망이며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당신인 동시에 미래에 되어갈 당신입니다. 그리고 되어갈 당신을 현재의 당신보다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낡고 쇠약해지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재가 된 후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당신도 낡은 자신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격이 너무 비호감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일을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울증을 앓는 비호감인 사람들에게 타인을 위한 선행을 시키면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무 남에게 맞추는 성격이라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협상에서 좀 더 강인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성격이라는 그릇의 평균값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반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필요 이상으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 비참함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좌절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불행에서 벗어나 피할 수 없는 비극만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쩌면 당신은 타락하지 않고도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비극일지언정 지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하며 어려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비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매일 25%씩만 발전한다고 해도 복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4년이면 100% 성장합니다. 세상은 각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로 세울 때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타락할 때 입힐 수 있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므로 타락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위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 그 행동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 체계의 정점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능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숭고한 목표입니다. 혼돈에 맞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정당화할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규칙적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꼭 하십시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의 감정과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케줄을 사용하여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스케줄은 당신을 억압하는 폭군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하루를 설계하도록 돕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과 더불어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도 계획에 포함시키십시오. 만약 집중력이 너무 흩어져 있다면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방해 없이 독서하기. 성공하면 12분, 15분으로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도전할 만하면서도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에 걸쳐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인생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은 당신이 스스로를 새로운 환경과 도전적인 상황 속으로 밀어넣지 않는 한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당신 신경계의 새로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의 흥미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아, 즉 당신의 잠재력이 흥미라는 형태로 현재의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자기 실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 길이 설령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당신이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며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입니다. 당신 내면에 있는 괴물, 즉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란 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토끼는 착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해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란 괴물이 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힘을 통제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공격성과 어두운 충동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받고 분노를 느낀다면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므로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까다로운 경력을 어떻게 병행했냐고요?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술을 끊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제 경력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낭비한다고 답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만 아껴도 하나의 직업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힘은 당신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당신 주변의 작은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을 개선하십시오.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당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